Relative clauses give us more information about someone or something. We can use relative clauses to combine clauses without repeating information. 오늘은 제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약간 길 수도 있지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칠판을 두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감안해서 최대한 쉽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 강의는요, 원어민들이 어떤 식으로 언어를 배우게 되는지 약간 언어학적인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원어민들이 말을 배우듯이 우리도 그런 식으로 영어를 배워야 된다. 그건 힘들겠죠. 주변에 원어민도 없고. 그리고 저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외국 사람하고 뭐 한두 시간 얘기한다고 해서 영어가 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알아주시고요. 일단 원어민들은 무의식적으로 영어를 사용하죠. 그리고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한국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무의식적이란 말이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어떤 언어 시스템을 완벽하게 체득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규칙이 없거나 뭐 시스템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언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우리 오늘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뭐 이 말은 이렇게 하자, 저 말은 저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한 게 아니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수백 년 동안 자연 발생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쌓이면서 하나로 규칙이 된 거죠. 그 말은 언어에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어떤 규칙도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유,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한국에서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곧바로 그 한자적인 의미 있죠? 그걸로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사 하나를 대신한다고 해서 대명사라고 부르고요. 두 문장의 관계를 이어준다고 해서 관계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관계사의 수식을 받는 그 명사를 선행사라고 하고, 그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에는 who, 사물이면 which, 그리고 둘 다의 경우에 쓸 수 있는 거는 that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which는 앞문장 일부나 전체를 수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who나 which 다음에 오는 문장의 형태에 따라서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나눈다고 하죠. 제가 지금 이거 가르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대다수의 강사분이 이렇게 가르치신다고요. 복잡해도 그러려니 하세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거 배우면서 정말 토하는 줄 알았거든요. 중학교 때였나요? 어쨌건요. 그거 이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고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안 되고, 근데 뒤에 비동사가 오면은 같이 생략은 가능하고, 관계사절이 전치사로 끝났을 때는 그 전치사가 관계사 앞에 나올 수 있고, 이런 한정용법, 서술용법 진짜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 강의는 그래요. 이런 용법이나 이런 것도 사람들이 이 용법을 지켜서 말하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문법, 그러니까 학자들이 들어가서 그걸 분류해 본 거거든요. 규칙을 찾아낸 거라고요. 그래서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만 깨우치게 되면 암기할 건 없어요. 제 강의의 흐름은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있어 보이려고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결국에는 정말 간단한 거예요. 실제로 아기들이 성장하면서 아이가 되고 관계대명사를 처음 사용하는 일이 있겠죠. 그 과정을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아기들은 말을 빨리 배운다, 그냥 원어민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 말을 배운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정말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정말 한마디도 한 게 없어요. 자, 관계대명사는 영어로 relative clause라고 하죠. 그리고 제가 이걸 예전에 그 옥스퍼드 영영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지금 찾아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Relative clauses give us more information about someone or something. We can use relative clauses to combine clauses without repeating information. 이라고 나와요. 이걸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설명을 중복 없이 한다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걸로 출발하는 거예요. 쉽죠? 다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설명을 중복 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했던 말 또 하지 않고 사람이나 물건을 설명한다는 얘기죠. 이건 정말 쉽죠. 그리고 여기서 사람을 설명할 때는 who, 사람이 아닐 때는
which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원어민들의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who나 which를 쓰게 됐을까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한 게 아니라고 했죠. 일단 who의 뜻은 누구란 뜻이죠. 그리고 which의 뜻은 무엇이란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who나 which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혹은 그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라는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사고가 모여 있겠죠? 그 관계대명사 속에는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은 who와 which를 보게 되면 한국으로 따지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냐면 혹은 지금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이런 거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 관계대명사, 소유격 이런 건 다 배제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거 하나입니다. 완전히 간단하게 줄일게요. 사람이나 사물을 했던 말 또 안 하고 설명하기. 그게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 이게 다입니다. 이것도 암기라면 암기인가요? 전화번호 암기하는 것보다 쉬운 것 같은데. 뭐 저도 40살이 넘어가다 보니까 제 전화번호도 가끔씩은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자, 어쨌건 예문 한번 보실게요. 여기 I met a girl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a girl을 설명하고 싶어요.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니까 who를 써요.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 여자에 대한 내가 어떤 설명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그걸 그냥 자유롭게 하면 돼요. 그 여자가 예전에 우리 옆집에 살았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She used to live next door 가 되겠죠? 그럼 이걸 그 뒤에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I met a girl who she used to live next door 가 되겠죠?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그랬었죠. 했던 말 또 하지 않는다고. 제가 지금 부가적으로 나중에 붙인 설명에서 했던 말이 누군가요? she 맞죠? 왜 앞에 있는 girl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만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I met a girl who used to live next door 가 되는 거죠. 너무 쉽죠? 그런데 이 문장을 한국인에게 해석을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렇게 합니다. 나는 예전에 우리 옆집에 살던 여자애를 만났었다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원어민들은 이런 식으로 이런 어순의 사고를 한 다음에 어순을 뒤바꿔서 말을 한 거일까요? 그럴 일 없겠죠. 만약에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들이 우리와 같은 사고를 했다면 우리와 같은 어순을 쓰겠죠. 아마 원어민들은 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굳이 한국말로 바꾸자면 나는 한 여자애를 만났는데 걔는 예전에 우리 옆집에 살았었어 정도가 되겠죠. 제가 한 문장으로 이 문장을 해석하지 않았죠. 그래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지 않고 해석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국말로 완벽하게 영어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영어관에 가면은 그 아래쪽에 달리는 자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 목적은 문장을 이해하는 거지 그걸 깔끔하게 번역해 내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영어 문장을 번역하려면 문장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어순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만약에 동시통역사들은 그런 식으로 통역을 할 수 있을까요? 뒤에 했던 말 계속 듣고 있다가 앞에 했던 문장 기억하면서 혹은 그런 식으로 원어민들은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언어란 게 그렇잖아요. 듣자 말자 들리는 순서대로 알아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자고요. 또 다른 거 볼게요. The store is really cheap. 그 가게는 정말 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the store를 설명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아니니까 which를 쓰고 그냥 the store에 대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어떤 말을 해볼까요? 내가 어제 그 가게에 갔었다는 말 해볼까요? I went to the store yesterday가 되겠죠. 그럼 which 다음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The store which I went to the store yesterday is really cheap 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빠뜨린 게 있죠. 관계사의 출발은 했던 말 또 안 하기였어요. 여기서 했던 말이 또 누구죠? 뒤에 the store죠. 두 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는 거예요.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The store which I went to yesterday is really cheap 가 되는 거죠. 너무 쉽죠?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자꾸 했던 말을 또 안 하기를 까먹거든요. 원래 중복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외국의 아이들도 관계사를 접하는 시기가 오겠죠. 그리고 조금씩 배워갈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관계사를 배우는 초창기에 이 중복되는 말, 그러니까 했던 말 안 하기를 계속 까먹는데요. 저희처럼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출발이 외국 애들이 말을 배우는 그 시스템과 같다라는 게 약간 간접적으로 증명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원어민들이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요? 내가 어제 갔었던 가게는 정말 싸다라고 받아들일까요? 왔다 갔다 하는 어순이죠? 아마 한국말로 굳이 바꾸자면 원어민들은 이렇게 사고할 거예요. 자, 어떤 가게가 있는데 내가 어제 갔었다. 그리고 정말 싸더라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역시 완벽한 깔끔한 한글 문장 한 문장으로 제가 해석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때요?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해석이 가능하죠. 언어의 목적은 그거예요.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 우리도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 볼게요. 아까 첫 번째 문장 있죠? 거기에서 who를 한번 빼보실게요. 그럼 어떤 문장이 되죠? I met a girl, used to live next door. who를 뺀 앞뒤의 문장 구조가 어떻게 생겼나요? A girl used to live next door가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그냥 완벽한 하나의 문장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한 여자애는 예전에 우리 옆집에 살았었다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릴까요? 헷갈리겠죠. 새로운 문장이 또 시작하는데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who를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듣는 사람이 헷갈리니까. 이게 주격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이런 문법적인 게 아니라 그 원리가 있다고요. 암기할 게 없어요. 모든 언어에서 생략은 언제 하는 줄 아세요? 해도 문제가 없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 일본어, 미국어 상관없습니다. 해도, 그러니까 생략을 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전부 다 생략하는 거예요. 근데 who를 한번 빼보세요. 이상하죠? 한 문장이 새로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빼는 것 뿐입니다. 주격관계되면서 이런 말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보시죠. 두 번째 문장은 The store I went to yesterday is really cheap이었죠. 두 번째 문장에서 which를 빼고 나면 이렇게 돼요. The store I went to yesterday is really cheap가 되죠. 근데 which를 뺀 앞뒤 문장 구조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나요? The store I went to yesterday가 되겠죠. 이거 문장처럼 보이시나요? 문장처럼 안 보이잖아요. 원래 문장은 I went to the store yesterday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떨까요? 헷갈릴까요? 새로운 문장처럼 보이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빼는 거예요. 이게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서 생략이 가능한 게 아니라 빼도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른 경우의 수가 없다고요. 헷갈릴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빼는 거예요. 암기할 게 없죠. 자, 그럼 종합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용법은 필요 없습니다. 이 문장이 있어요. I wanna meet someone. 난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근데 여기서 그 누군가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고 싶어요. 그럼 뒤에다가 who를 쓰겠죠. 그리고 그 누군가에 대한 설명을 내가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평생 사랑할 거다. 라고 해볼까요? 이렇게요. I will love him forever. 여기서 제가 그냥 남자로 잡은 거예요. 여자로 하면 이상하니까 I will love him forever. 나는 그를 평생 사랑할 거다. 이 문장을 who 뒤에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I want to meet someone who I will love him forever. 여기서 빠뜨린 게 있죠? 했던 말 또 안 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someone은 누군가요? 힘이죠. 그래서 그냥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종합하면 I want to meet someone who I will love forever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가죠. who를 한번 빼보실게요. 그러면 who 앞뒤로 문장 구조가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Someone I love forever. 이거 완전한 하나의 문장처럼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긴 문장이 어디 있어요? 원래 문장은 I will love someone forever 였잖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헷갈릴 일이 없겠죠. 그래서 그냥 빼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빼는 게 아니에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니까 빠진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말을 한번 줄여볼게요. 자, 사람이나 사물을 설명하고 싶어요. 그럼 who나 which를 쓴 다음에 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자유롭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했던 말은 또 안 하기로 했죠.
했던 말 부분만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who나 which를 뺐을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헷갈림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러면 빼도 되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지금까지 말은 엄청 길었지만 정말 간단하죠. 뭐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런 용법은 하나도 얘기한 게 없어요. 물론 뒤에 내용이 좀 남았지만 일단은 기본은 이걸로 정하고 가실게요.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치동 강사였습니다.